자, 그리고 이거 인드라가 왜 한국인이 하얼빈에 가야 하는 이유 이걸 얘기하냐면, 인드라는 반중을 해도 중국인 자체에 대해서, 예? 파시즘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반중을 해도, 예? 반중해도, 예? 외교 전략으로서 하는 거는 인드라가 얼마든지 인정하고, 그건 인드라가, 예, 인드라도 그런 면에서 반중 좋은데, 중국인 자체에 대해서 뭐 욕을 하고, 중국인 자체를 멸시하고 이런 건 파시즘이다 이거예요. 그런 것들은 인드라가, 예, 조심해야 된다. 파시즘을 경계해야 됩니다. 반중을 하더라도, 예? 반중과 파시즘, 예? 파시즘 비판이 우선이에요. 예, 아무리 반중을 해도 좋은데, 예? 파시즘 관점에서 반중하면 인드라는 동의할 수가 없다 이거야. 예? 인드라는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하루빨리 사회주의 페럼 이 사태가 진정되고, 예? 심판받을 사람 심판받고, 그렇게 해서 중국이 정상 국가가 되어서 인드라도 이 중국을 여행 방문하기를 바래요. 그리고 중국에서 인드라 가고 싶은 데가 어디냐면, 백두산도 아니고 인드라는 북경도 아니고 홍콩은 갔죠. 인드라 홍콩 상해는 가봤죠. 인드라가, 예, 장가계하고 가봤는데, 인드라가 만약에 중국에 다시 여행을 가고 싶은 데가 어디냐 그러면 하얼빈을 가고 싶어요. 하얼빈이 장점이 뭐가 있느냐, 첫 번째는 유럽의 문화를 볼 수가 있어요. 유럽. 예. 하얼빈 맥주도 유럽인들 입맛에 맞는 맥주가 하얼빈 맥주예요. 유럽인들이 만든 맥주가 하얼빈 맥주거든요. 하얼빈 맥주 맛도 보고, 예. 물가도 싸. 하얼빈이, 예? 물가도 싸고, 그리고 유럽을 가려면 열 몇 시간을 가야 되잖아. 근데 하얼빈은 얼마 안 걸려. 블라디보스톡하고 같아요. 물가도 싸. 예? 그 다음에 뭐 유럽의 이국적인 풍경을 견딜 수 있어. 예. 여러 가지로 좋죠. 예. 단점이 중국이라는 문제점이 있죠. 중국이 가지는 보편적인 문제. 그 다음에 인드라처럼 중국 음식이 입맛에 안 맞거든요. 근데 기름진 음식을 인드라가 못 먹어요. 당뇨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면들이 좀 핸디캡이지만, 그런 것들을 빼고서는 나쁘지 않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블라디보스톡하고 경쟁이 되는 도시가 하얼빈이에요. 그럼 블라디보스톡하고 하얼빈이 비교해서 무엇이 장점인가? 하얼빈이, 예, 숙박비가 싸. 예, 블라디보스톡도 물가가 낮은 건 좋은데 대신에 숙박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예, 3배 차이 나는 것 같아 인드라 보니까. 예, 예, 인드라 보니까 하얼빈보다 블라디보스톡이 숙박비가 3배는 비싼 것 같아요. 최소한 3배. 같은 급에서. 예. 하얼빈을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폐렴 사태가 진정이 되면, 여행 추천하는 대로인들은 하얼빈을 드리겠습니다. 예. 가보세요. 좋을 것 같아요. 네. 겨울에 가면 안 되고, 지금 같은 때 가면은 하얼빈이 굉장히 춥습니다. 막 영하 2, 30도로 떨어져요. 예. 저쪽 그 북극권보다 더 추워. 저쪽 어디지? 저 뭐지? 콜라반도. 소련 땅인 콜라반도라고 있어요. 인드라가 가고 싶은 데가 그 핀란드 옆에 있는 소련 땅이 있거든요. 북극권에 있는데, 예. 근데 북극권인데 겨울에도 그 배가 다닐 수 있어요. 멕시코 만류 때문에. 예, 따뜻해요 나름대로.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콜라반도라는 데가 있어요. 콜라반도. 예, 가고 싶은 데가 그런 건데 너무 멀잖아. 가고 싶어도 콜라반도. 예, 그냥 어쨌든 간에 하얼빈. 예. 윈난 가고 싶어요. 시소코님. 예. 윈난도 좋죠. 예. 인드라는 근데 이제 어, 어 그렇습니다. 인드라는 이제 장각에 간 걸로 충분한 것 같아 그쪽은. 예. 그냥 하얼빈을 가고 싶어요. 백두산은 가고 싶지 않습니다. 인드라는 냉정하게. 예. 자, 그렇고, 예. 더 취향인 거죠. 취향. 예.
자,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여행 가고 싶네. 하여튼간 사회주의 포럼 사태가 진정되길 바랍니다. 예. 1분 쉬었다 가야겠네요. 시안 무땡님은 시안. 시안에 지금 볼 게 있나요? 너무 역사적으로는 유명한 도시긴 한데 지금은 폐허만 남아가지고 볼 게 있나요? 예, 하여튼간 뭐 다 취향이니까. 예. 자, 1분 쉬었다 가겠습니다. 네. 하여튼간 저는 여행 다닐 때 저는 풍경을 우선시해요. 풍경 첫 번째가 풍경이고, 두 번째가 사람들. 이게 주제가 그거예요. 예. 근데 이제 유럽 배낭여행 같은 거 2달간 다녀왔지만 처음에는 유럽의 건물들이 굉장히 신기하지만 한 2주 정도? 예. 열흘 정도만 지나도 진부해져요. 예. 그런 게. 뭐 건축학과 친구들은 다 재밌지만, 예.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원형이 좋다 생각하시는 분들 일단 원형은 봐야죠. 예. 그래서 살면서 한 번은 유럽 여행 가보시고 그 다음에 가보신 분들은 이 하얼빈 여기 가서 풍경은 유럽풍인데, 예. 지나다니는 사람은 아시아고, 응? 중국 사람들이고 그런 혼종이란 말이에요. 혼종. 인간이 융합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비빔밥 정신. 예, 혼종. 이게 어떻게 융합되어 있나? 중국과 또 하얼빈에는 또 한국 사람도 많이 사니까 한국계가 제중동포 많이 사니까. 그러니까 제중동포와 이 중국 문화와 그 다음에 이 서양 문화가 어떻게 융합되어 있는가? 그런 면에서 흥미로운 지역이다. 블라디보스톡도 마찬가지고 그런 면에서 아이누족이 있던 홋카이도도 흥미로운 지역 중에 하나죠. 오키나와도 그렇고, 예. 오키나와 언어 면에서 오키나와어가 있고 아이누족 어가 있잖아요. 예. 사투리로 남아 있죠. 예. 일본 동북지방 아오모리 지역 이쪽은 고구려래. 이쪽에 예족, 예. 동해, 옥저, 말갈, 옛날 언어가 고대어가 거기 아오모리 사투리에 좀 남아 있어요. 아오모리 지역. 일본 사람들도 제주도 말, 한국 사람들이 제주도 말 잘 이해 못 하듯이, 예. 그 아오모리 지역 하면은, 예. 좀 남아 있어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예. 아오모리나 삿포로 뭐 이런데 인드라가 오키나와나 한번 가봐야 되는데. 인드라 성향은 그래요. 여행 관심사는 그런 쪽이에요. 예. 도쿄도 나쁘지 않고. 예. 자, 그렇고요. 그렇죠, 로스차일드님. 유럽은 유적지라고 해봐야 결국은 교회죠. 그건 그냥 간단하게 해서 이태리만 가보시면 돼요. 이태리만. 예. 이태리만 가시면 되고,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하고 어디지? 저쪽 마드리드
뭐 이 정도만 가보시면 되죠. 예. 프랑스 남부 예. 끝장이죠. 예. 그리스. 예. 자 그리고 이제부터 경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인드라님. 사회주의 포럼에 집중하시는 이 와중 연준은 점점 채권 매입을 줄이고 4월에 종료한다는 분석도 있는데 미 대선까지 양적 완화가 지속될 것이라고 보시나요? 그래서 그 관련 뉴스로서 인드라가 인정하는 김현석 차기 한국경제신문 편집장 추천하죠. 인드라가 월스트리트 나우 연준 레포 개입 줄이되 금리 인하 이런 뉴스를 링크 시켰습니다. 먼저 이제 김현석 월스트리트 나우 내용은 뭐냐면 연준이 레포를 개입을 줄인다. 이 양적 완화라는 얘기거든요. 양적 완화, 채권 매입. 연준에서 채권 매입을 해준다는 건 시중에 채권을 매입하고 달러를 푼다 이거죠. 시장에 자금을 풍부하게 만드는 그 양적 완화잖아요. 달러 살포란 말이에요. 이 달러 살포를 조금씩 줄여간다 이거죠. 중지하는 것이 아니라 규모를 축소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나중에 한 6월 달쯤에 금리 인하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온다 이거죠. 월스트리트에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인드라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도 트럼프 재선 된 다음엔 몰라도 올해는 계속 양적 완화 정책을 지속하지 않겠느냐. 금리는 동결시키고 근데 장기적인 전망에서는요, 인드라도 동의하는 게 마이너스 금리로 갈 수밖에 없다. 일본이나 독일, 유럽, 영국은 아닌가? 하여튼 간에 유럽과 일본은 이미 마이너스 금리란 말이에요. 독일이나 일본은. 미국도 마이너스 금리로 갈 수밖에 없고,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마이너스 금리로 갑니다. 여러분. 추세예요, 이거는. 불가피한 추세예요. 마이너스 금리로 갑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래요. 이게 인드라가 강조하는 후기 신자유주의의 핵심이에요. 채권 기반, 달러 중심 결제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채권 기반. 그러기 위해서 마이너스 금리로 갑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실험한 거예요. 마이너스 금리를 먼저.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렇다고 인드라 같은 간의 전망은 그래요. 트럼프 전에는 인드라 생각에 금리 인하를 안 할 것으로 본다. 꼭 이게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인드라가 만약에 데이비드 루벤스타인 책사라면 연준 의장이라면 금리 인하는 모험이지 않겠는가. 트럼프 집권 전에 그런 입장이고, 양적 완화는 지속하되 지나치게 금융시장에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건 피해야 되니까 너무 정고점을 계속 뚫고 나가는데 속도를 좀 완화시키는 면에서 그런 면에서는 금융시장이 너무 지나치게 폭등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양적 완화 규모를 줄여가는 그러한 정책은 취할 것이다 라고 보고 실제로 그렇게 연준이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해가 되는 거다. 그리고 그 과도기로서 4월 달까지 이런 정책을 펼치고 4월 달에는 연준이 지금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급 준비금을 확대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이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지급 준비율하고 지급 준비금 다른 얘기죠. 지급 준비율을 올린다라는 것은 뭔 말이냐면은 각 시중은행더러 에게 이자율을 올림으로써 시중은행이 시중에 있는 돈을 빨아들이는 거거든요. 지급 준비를 올린다는 것은 시장이 지금 시장에 돈이 많으니까 돈을 걷겠다는 거고, 지급 준비율을 낮춘다라는 것은 시장에 돈을 풀겠다는 얘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지급 준비금 확대라는 건 어떤 의미냐?
그건 지급 준비율과 다르다 이거죠. 지급 준비금을 확대시킨다는 것은 예, 시중은행들어 예? 대출을 더 많이 허용해 주겠다 라는 의미입니다. 보통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지급 준비금 확대라는 의미는 확대한다라는 것은 대출을 더 허용해 주겠다 예, 라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 예? 양적 완화, 채권 매입을 내포율을 좀 더 줄이고 예. 그 지급 준비율을 확대하는 것은 이 둘 간에 둘 다 이제 재정 정책이 아니라 금융 정책인데 둘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간단하게 얘기해서 양적 완화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달러 살포예요. 달러 살포. 예? 돈을 더 막 찍어내는 거야. 더 찍어내는 게 양적 완화라고 보시면 돼요. 예. 양적 완화. 양적 긴축은 돈을 덜 찍어내는 거고. 그쵸? 그게 이 양적 완화 정책의 기본 골자다. 그러면 이 지급 준비금 확대라는 거는 뭐냐? 이거는 돈 찍어내는 것을 이 아니라 이미 돈 찍어낸 기존의 화폐의 회전율을 높인다는 얘기예요. 엔지니어님이 맨날 얘기하는 그 얘기죠. 예. 그러니까 기존의 양적 완화라는 것은 왜? 실탄을 달러를 더 찍어내느냐, 예. 찍어내는 거고 이 지급준비금 확대라는 것은 회전율을 돌린다는 얘기예요. 불비용님이 잘 아시겠지만 금융권에 있으시니까 예.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예. 그럼 왜 이런 정책으로 전환하느냐? 예. 인드라가 강조했던 전 세계 이벤트가 이미 예. 중동에서 한번 터졌고 아람코로 예. 이번에 동아시아에서 예. 사회주의 페럼으로 예. 상당히 세계 경제가 위축됐단 말이에요. 예? 중국 경제로 인해서 예. 주변 경제 중국 경제가 휘청이면 가장 타격을 받는 국가가 어디죠? 한국이죠. 뭐 대만, 홍콩, 일본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지만 예. 근데 한국이 제일 타격받죠. 예. 하여튼 동아시아 전체 세계 경제 성장률을 떨어뜨립니다. 뭐 1% 내지 0.5% 떨어뜨릴 것이 분명하죠. 그럼 성공인 거죠. 그럼 세계 교육이 축소되니까 세계 교육이 축소된 만큼 예? 달러를 찍어내는 그런 양도 줄어들어야죠. 예. 현물 시장이 요구하는 거에 최소한 10배 수준으로 달러를 찍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금융시장이 돌아가는데 예. 실물 시장이 위축된 만큼 위축돼 있는데 달러를 살펴하면 달러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화폐 가치가 달러 가치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달러가 중심 화폐이기 때문에 예?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예? 웬하든 위안하든 뭐저 유로하든 파운드하든 가치가 떨어진단 말이죠. 더 떨어지면 안 되니까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해야 되니까 예? 이제는 예. 세계 교육이 무역이나 세계 경제 예, 이런 것들이 떨어진 만큼 달러도 덜 찍어내는 거죠. 예. 과거에는 중국 경제가 발전할 때는 예, 거기에 대응해서 달러도 더 많이 찍어내야 됐지만 지금은 중국 경제가 침체에 빠졌기 때문에 달러도 그렇게 더 많이 필요하지 않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연준에서도 예, 달러를 덜 찍어내는 거죠. 예, 양적 완화는 하되 예, 지금 사회주의 페럼이나 중동 사태로 인해서 세계 교역이 축소자가 됐기 때문에 그만큼의 계산을 해서 연준에서 달러를 덜 찍어내겠다. 다만 이로 인해서 실물 경제에서 타격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염려해서 지급 준비금을 확대시키겠다. 다시만 미국 시장에서 대출은 여전히 더 허용해 주겠다는 거죠. 달러 양이 줄어드니까 공급량이 줄어들면 시장에서 달러가 부족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회전을 시켜서 달러 회전을 시켜서 M2 그러니까 M1, M2 뭐 이런 거 아시죠? M1, M2 부동산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회전율을 높여가지고 상쇄하겠다. 근데 이 정책이 잘 먹혀 들어가면 금리 동결로 딱 트럼프까지 가는 거고 혹시라도
변수가 생겨서 네? 지급준비금 확대로 인해서 실무경제에 타격을 주지 않으면서 오히려 실무경제를 얘가 네? 미국 경제가 나홀로 성장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예, 금리 인하를 안 하고 그냥 간다 이거죠. 트럼프 때까지, 트럼프 집권까지는, 재집권 때까지는, 재선할 때까지는. 근데 만약에 이 정책이 좀 그래서 막 우리가 예상치 못한, 연준이 예상치 못한 뭐 이런 어떤 변수가 생긴다면 미처 기획하지 못한 문제가 생긴다면 그때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도 있다. 이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인드라 현재로서는 인드라 입장은 금리 동결이 낮다. 다시 말하면 이 지급준비 확대 정도로도 이렇게 가능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땡님 대차 대조표 확대. 그렇죠. 우리 문땡님이 또 금융권 지원하시는 분이니까 쉽게 얘기하시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규모를 확대하는 거죠. 예. 매출도 확대되는 만큼 매입도 확대하고 매입이 확대되는 만큼 매출도 확대하는 거고. 예, 딱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예. 자, 그리고 계속 이어집니다. 예. 다들 무난하게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생각하는데 국회의원이 한 번은 또 뭐 그렇죠. 흥행을 위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줬잖아. 트럼프 탄핵. 예. 그리고 또 미국 민주당이 넘버 2기 때문에 또 배려를 할 겁니다. 좀 배려하잖아요. 예. 미국 민주당 그 대선 경선을 집중 보도해 주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몇 번의 위기를 트럼프가 겪을 겁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인드라 볼 때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인드라가 한번 70 몇 %까지 떨어졌다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시 한 90% 이상으로 올라왔다. 90% 정도. 10% 여지가 있잖아요. 예, 그 10% 여지를 국회의원은 분명히 둘 거다. 예, 너무 확신을 주면 안 되니까. 선거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대의민주주의, 자유민주에서 중요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지만 그래도 인드라 생각에는 이번에는 트럼프에게 큰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나. 중요한 역사적 기로에 서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존슨처럼 압승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는 있어요. 어떻게 될지 뭐죠. 구변 기익이 있으니까 두고 봐야겠죠. 준방님, 이주열 총재는 항상 신중하던데 잘하고 있는 건가요? 이주열의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여기 인드라가 얘기 안 했나? 잠깐만요. 링크 시켰던 것 같은데. 금리 인하 기대에 돌직구 날린 한은 총재와 채권 시장의 학습 효과. 이게 이제 메르스 사태 때 하고 비교를 했는데 그때가 2015년경이잖아요. 그때는 대륙주 황제가 구구변 권력으로 교체되는 시기였고 당 인드라가 중시하는 그 재고순환 지표상 국내 경제 흐름이 굉장히 나빠질 때였어요. 2015년 말부터. 예.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주열이 그 금리 인하 정책을 인드라는 타당하다고 봐요. 예. 그 일부에서는 너무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 나쁘다 어쩌고 뭐 박근혜 대통령 눈치를 봤다 최경환 어쩌고 하는데 인드라 볼 때 인드라 얘기했지만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한은 총재는 그 국원 지시만 받아요. 독립적입니다. 이주열은 국원 지시만 받는 사람인데 다만 지금 박근혜 때는 오히려 이주열이가 박근혜 대통령 눈치를 안 봤는데 반쪽 문땡 때는 약간 반쪽 문땡 눈치를 봐요. 반쪽 문땡이 파시스트이기 때문에.
만약 지금이 김대중이거나 예? 심지어 쪽발 노무현 때도 쪽발 노무현이나 이명박이나 박근혜나 김대중 때라면 김영삼 때라면 김영삼 때는 제외하고 예. 어쨌든 간에 이때라면 한은 총재는 9번 말만 듣지 정권 눈치를 안 봅니다. 근데 지금 이 반쪽 문땡 정권은 파시스트 정권이기 때문에 이주열이가 고민을 많이 해요. 예, 사법부 판사들처럼 김경수 사건을 미뤘잖아, 총선 이후로. 그런 것처럼 이주열이 지금 지금 이 사회주의 페럼 사태로 폭망한다는 거는 모건 스탠리나 골드만에서 다 얘기하잖아요. IMF건 어디거나. 그러면은 당연하게 죄송합니다. 금리 인하가 필요한데, 그리고 한국도 장기적으로 미국처럼 마이너스 금리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문제는 총선이 걸려 있어, 4월에. 총선이 만약에 없었다면 하는 총재가 금리 인하하죠. 지표가 무슨 호전돼. 작년하고 올해 대비해서 간단하게 얘기해서 기저효과로 작년이 너무 경제가 안 좋았기 때문에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일 뿐이죠. 근데 사회주의 패럼으로 그것도 상쇄가 됐단 말이에요. 경제 지표가 나아지는 건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굳이 하는 정체가 경제 지표가 좀 나아지는 개선되는 기미가 보인다고 구태여 얘기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총선 때문에 그래. 총선 때문에. 파시스트이기 때문에. 이게 김대중 정권이나 심지어 쪽발 노무현 정권이나 반쪽 노무현 정권이나 이명박이나 박근혜 정부였다면 한일 총재가 고민하지 않을 텐데 파시오 정권이기 때문에, 자유파시오 정권이기 때문에 문땡 정권이 총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주열이 금리 인하한다 그러버리면 큰일 나요, 지금. 왜냐? 문땡 정권 핵심 지지층이 부동산 대깨문들이, 제일 바보 같은 대깨문들이 문땡 부동산 정책을 믿는 애들 아니에요. 최석까지 믿잖아. 문땡 핵심 기반 지지층 애들은 금리 인하하면 안 된다고 여기거든요. 집값 폭등한다고. 그것 때문에 폭등하는 게 아니라 문땡의 부동산 정책 때문에 폭등하는 건데, 어쨌든 대깨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야. 여기서 금리 인하를 못 때리는 거예요. 금리 인하를 못 시키게 한다고. 문땡 정권은 파시오 정권이니까. 그러니까 순수하게 경제적 판단을 하려면 해야 되는데, 이주열이가 지금 파시오 정권의 파시즘 정치적 압력 때문에 금리 인하를 못할 것으로 본다 이거죠. 인드라는 4월 총선 이후 하더라도,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4월 총선이 끝난 다음에 할 텐데, 이래버리면 시기적절하게 대응을 못한 걸로 되는 거죠. 그리고 냉정하게 채권 시장에서 모건 스탠리나 골드만삭스 같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묻지마 채권 매수하고 있잖아요. 채권 매입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경제 논리로 딱 보면 당연히 채권 매입을 해야 되는 시기예요. 금리 인하가 예정돼 있을 수밖에 없고, 사회주의 패럼 사태로 인해서 국내 경제가 침체됐잖아. 이해가 되시죠? 준방님?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 주세요. 준방님, 요즘 방송 못 챙겨봐서, 아니, 그런 생각 할 필요 없고요. 하여튼 간에, 이런 관점이다 이거예요. 지금 이주열은 항상 신중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는 잘해왔어요. 근데 문땡 정권부터, 문땡 정권이, 반쪽 문땡 정권이 파시오 정권이기 때문에, 원래 하는 총재는 정권에 독립적이어야 되거든요. 구본론을 배제하고더라도. 근데 문땡 정권 파시오 정권이기 때문에 파시오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주열이 지금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없다 이거죠. 순수한 경제 논리로 보면 금리 인하를 해야 되지만 지금 인드라가 볼 때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4월 총선이 끝나면 달라지겠지만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4월 이후에 하겠다. 할 수 있다라고 보고 그리고 슈퍼 예산을 만들었잖아요. 슈퍼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겨울에 대한민국 온 지역에 지금 공사판이잖아요. 총선 겨냥해서 슈퍼 예산 512조 예산 그냥 상반기에 다 때려박잖아. 총선 겨냥해서 예? 지금 파시 문땡이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전국에 지금 공사판을 만들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통계도 지들 멋대로 막 통계 조작하고 있잖아. 문땡도 시진핑 못지않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이주열도 알지. 그래가지고 응? 분명히 지표상으로는 1분기에는 좋게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512조 슈퍼 예산을 총선용 겨냥해서 때려박았으니 예. 내수는 침체하고 하지만 정부 부분 지출이 많았기 때문에 문땡님 잘 아시겠지만 예? 이게 통계에 예? 착시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예? 이주열은 그건 알지만 예? 데이터 때문에 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면서 아시겠지만 예. 문땡님 공무원도 엄청 뽑죠. 예,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저하고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됐고요. 예. 자 그리고 코로나주 대박친 그러니까 사회주의 패럼주 대박친 모건 스탠리 모나리자 팔아 124억 원 차익.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가 남북 경협주로 대박 쳤고 그래서 블록딜에서 팔아먹었죠. 이번에 또 모나리자를 자녀 지분을 통매각해서 예, 대박을 쳤죠. 모건 스탠리 마치 사회주의 패럼을 예견한 것처럼 예, 예. 다 계획이 있었나요? 모건 스탠리. 자 여담입니다. 예. 자 그리고 코로나19 머자나 종식 자화자찬 속 무너진 국내 경제학 글로벌 뉴드 미스디어 자화자찬하고 있죠. 반쪽문땡이. 그리고 인드라가 두 번째 목요일 2월 옵션 만기를 기점으로 해서 인드라가 확진자가 더 폭증해도 주가나 이런 것들이 달라질 것이다. 기점이. 그래서 인드라는 그래도 2월 말 정도를 고비로 보고 있어요. 일단 두 번째 목요일이 고비로 봤고 그다음에 2월 말까지는 갈 거다. 3월 달 되면 좀 나아질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4월까지 가야 된다 얘기하는데 인드라는 2월 말까지로 일단 봐요. 예. 사회주의 패럼은 예. 일단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문땡이 자화자찬하고 있죠. 예. 대깨문들이 지금 외교 만점, 경제 만점, 방역 체계 만점. 약간 문제가 있는 건 모두 이명박 때문이다. 정치는 박근혜 때문, 경제는 이명박 때문. 예, 방역은 중국 때문. 이런 식으로 딱 정리하고 있죠. 지네들 그 모범 답안 속에선 예, 다 거짓이죠. 예. 자, 1분 쉬었다가 이제 사회주의 패럼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3시네 벌써. 야, 오늘도 4시간 방송하겠네.
사회주의 포럼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령도시 우한 찍은 영상 보니 채널 A죠. 그래서 이게 어제 아마 찍은 겁니다. 사람이 안 다니죠. 우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좀 사정이 조금 나아졌지만 이웃한 뭐 쿤밍이나 이런데 보니까 뭐 저 멀리는 하얼빈도 보니까 아직까지는 중국 전 지역이 지금 완전히 상가가 철시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이제 대륙남 TV 예전에 검색했었던 사이트도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자꾸 사라지죠. 그리고 인드라가 인용을 하면 링크를 걸면 그런 링크들 여러분 찾아보셨을 겁니다. 그거 하면 삭제됐습니다. 사라졌습니다. 그런 거 되게 많죠. 인드라가 과거에 쭉 링크 단 거. 그래서 인드라가 이렇게 링크 달 뿐만 아니라 여기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 놓잖아요. 아주 필요한 건 다운로드 받고. 이상하게 인드라가 이렇게 링크 시킨 것들이 자꾸 사이트가 사라지고 있어요. 이게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라 중국도 그런 현상이 생기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돼서 지금 어젠가 통계 조작 논란이 있었죠. 갑자기 중국 당국이 시 정권이 시진핑 파시오 정권이 확진자 수를 늘렸잖아요. 그래서 뭐 그동안에 의심 환자하고 확진 환자 두 부분을 했는데 임상 진단 그래가지고 세 분류를 해가지고 임상 진단까지 포함시키면서 확진자 수가 늘어났잖아요. 갑자기 폭증했는데 물론 통계 조작한 거죠.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근데 이제 이런 배경을 외신에서는 어떻게 평가하느냐. 대륙량님이 잘 말씀하셨는데 지금 인사이동이 됐다 이거예요. 시진핑이 새 인물들을 새로운 지도부를 현장 지도부들을 전면 교체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 책임 떠넘기기죠. 기존의 애들한테 책임을 다 떠넘기는 거야. 한국에서도 흔히 쓰는 수법이죠. 새로운 애들한테 짐을 안 재우기 위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문제들을 몽땅 다 그냥 전에 있던 애들한테 다 떠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진자 수가 확 늘어난 거야. 그건 다 걔네들 책임. 이제부터 생기는 애들은 0에서부터 시작하자 이거지. 한마디로. 요렇게 지금 그래서 인물 지도부를 교체했어요. 현장 지도부를 교체한 거예요. 관리요원들을. 그래서 지금 확진자 수가 늘어난 거야. 폭등한 거야. 근데 이게 어느 시점이냐면 인드라가 사회주의 포럼이라고 얘기한 시점에서 이루어졌잖아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전까지 통계 조작할 때 시정권이 꿈쩍도 안 했거든. 뭐 천추실 기자가 뭐 끌려가도 꿈쩍도 안 하던 시정권이 갑자기 현장 지도부를 교체했단 말이에요. 인물들을. 이게 어느 시점이냐. 그저께부터예요. 인드라가 방송한 다음날 사회주의 포럼을 언급한 다음 방송부터 그 다음날 부터 말하자면 그저께죠. 그저께부터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인드라 방송은 시진핑이 보나? 시진핑 측근들이 보나? 주한 중국 대사가 보나? 자, 보고서가 올라갔나 보죠. 반쪽 정원도 보고, 시진핑도 보고, 아베도 보고, 트럼프도 보고. 자, 하여간 갑니다. 그런 면이 있다. 일단 통계 갑자기 확진자 수가 늘어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그 중에 인드라 방송도 한몫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자,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옛날 뉴스죠.